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개운하지 않은 경험 있으신가요?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말이죠. 사실 이런 증상의 원인이 바로 기상 직후 5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처음 10분이 하루 컨디션의 70%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골든타임에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습관과 그 이유, 그리고 올바른 기상 루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람이 울리면 종료 버튼을 누르고 5분, 10분 더 자려고 하시죠? 딱 5분만 더. 이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루를 망치는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 사이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90분 주기로 얕은 잠과 깊은 잠을 반복하는데요. 알람이 울렸다는 것은 여러분의 뇌가 이미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눕게 되면 뇌는 새로운 수면 사이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5분이나 10분은 한 사이클을 완성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뇌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에 다시 깨어나야 해서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수면 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때문에 5분 더 잔 후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누즈 버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 동안의 집중력이 평균 35% 낮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교란됩니다. 매일 알람을 여러 번 설정하고 끄는 습관은 뇌에게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아니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2주 정도만 실천하면 몸이 적응하게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알람을 침대에서 떨어진 곳에 두세요. 알람을 끄기 위해 일어나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람을 끈 후에는 바로 커튼을 열어 햇빛을 쬐세요. 햇빛은 우리 뇌에 이제 아침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게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스마트폰을 두고 알람을 끄면서 동시에 카톡, 이메일, SNS를 확인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처음 1시간은 우리 뇌가 가장 예민하고 흡수력이 높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전문가들은 프로그래밍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백지 상태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뇌에 입력되는 정보가 하루의 감정 상태와 생산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쏟아지는 알림들, 밤사이 쌓인 메시지들, 뉴스 헤드라인, SNS 피드.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뇌를 공격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뉴스나 급한 업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아침에 코르티솔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방금 깨어난 눈에 심각한 자극을 줍니다. 우리 눈은 수면 중에 회복 모드에 있다가 서서히 깨어나야 하는데 강한 블루라이트에 갑자기 노출되면 눈의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기상 후 첫 30분 이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스마트폰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어나서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아침 루틴을 마친 후에 스마트폰을 확인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 방금 빨리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알람을 끄고 다시 자는 것과 서서히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척추와 관절 주변의 체액이 재분배되면서 신체가 휴식 모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누워있을 때는 혈압이 낮은 상태인데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하체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이거나 혈압이 낮은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척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척추 사이의 디스크는 수분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면 디스크에 무리가 가고 장기적으로는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상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눈을 뜨고 침대에 누운 채로 30초에서 1분 정도 천천히 심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자연스럽게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돌아 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바로 상체를 일으키지 마세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팔의 힘을 이용해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침대 끝에 잠시 앉아서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세요. 네 번째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커피 한 잔 마셔야 정신 차린다면서 눈 뜨자마자 커피를 찾으시는데요. 사실 이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워주는 각성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것을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카페인도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높은 코르티솔 수치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은 과각성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안감이 증가하고 속이 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는데 위를 보호할 음식이 없으니까 위벽이 직접 손상을 받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염이나 위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또한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강해서 몸속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밤새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아서 이미 탈수 상태인 우리 몸에서 수분을 더 빼앗는 거예요. 그럼 커피는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기상 후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후에 커피를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이면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거나 최소한 가벼운 간식을 먹은 후에 커피를 마시세요. 아침에 가장 먼저 마셔야 할 것은 바로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을 천천히 마시면 밤 동안 굳어있던 장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물에 레몬을 조금 넣으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너무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이 없어서 아침을 거르거나 먹더라도 서서 5분 만에 허겁지겁 먹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새 8시간 이상 금식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브렉퍼스트라고 하는데 브레이크는 깨다, 패스트는 금식이라는 뜻이죠. 즉, 금식을 깬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혈당이 낮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집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은 굶주림 상태구나라고 판단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저장하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아침을 거르면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의 20년간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27% 높았고 제2형 당뇨병 위험은 무려 50%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급하게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빵이나 시리얼 같은 단순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과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과식하게 되며 소화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어떤 걸까요? 시간은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 여유 있게 잡으세요. 메뉴는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간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 통곡물 빵, 아보카도, 견과류, 그릭 요거트 같은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오랜 시간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시간이 정말 없다면 최소한 바나나와 견과류 한 줌 또는 그릭 요거트와 과일 정도는 먹고 나가세요. 5분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알람을 끄고 다시 눕지 마세요. 둘째, 스마트폰을 즉시 확인하지 마세요. 셋째, 침대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넷째,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다섯째,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급하게 먹지 마세요. 이 5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아침이 그리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겠지만 2에서 3주만 실천하면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더 개운한 아침, 더 높은 집중력, 더 좋은 컨디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하루는 건강한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 루틴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고마워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